가장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는 한 편의 영화. 잔잔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지금, 당신의 발걸음이 닿을 장소. 한편의 영화는 배우를 스타로 만들기도 하지만 영화 속 아름다운 장소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특별한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대구와 경북입니다. 잊지 못할 명장면을 선물하는 영화 속 감초. 그 영화가 촬영된 그곳으로 저와 함께 영화 같은 여행 떠나보실까요? 스토리를 알고 떠나면 더 재밌고, 스토리를 몰라도 나만의 영화 한 편쯤은 건질 수 있는 특별한 풍경과 체험이 있는 곳. 행복이란 복선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오늘의 시나리오. 당신만의 영화 같은 여행이 제작됩니다. 레디, 액션! 금무산의 운치와 낙동강의 낭만이 마주선 마을. 영화는 이처럼 익숙하지만 특별한 울림이 있는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축복 얼굴에 내리소서. 그 영광 다시 하느님께 바치려던 신학생이 있었으니 말괄량이 봉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미션을 받았으나 세례가 아닌 사랑을 내리게 됐다는 심장 콩콩한 이야기. 영화 신부 수업. 영화 속 의미와는 다른 신랑 신부의 신부 수업을 꿈꾸며 종을 울려봅니다. 어떤가요? 권상우 씨랑 좀 비슷한가요? 이곳은 2004년에 개봉된 영화 신부 수업의 촬영지인 가실성당입니다. 성직자를 꿈꾸는 한 신학도와 말갈량이 아가씨의 만남을 재미있게 풀어낸 영화인데요. 이 영화 덕분에 여전히 이 가실성당은 많은 분들이 찾는 영화 촬영지라고 합니다. 경북에 지어진 첫 성당으로 120년의 역사를 품은 가실성당. 자연과 붉은 벽돌의 조합이 특별한 색채를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계절이 덧칠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스케치돼 있죠. 진짜 앞에 산도 굉장히 예쁘고요. 빨간 성당이랑 잘 어울려서 왜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당 이름이 가실성당이잖아요.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유가 있나요? 예, 가실이란 말은 이 동네 이름이 가실이 되겠습니다. 동네가 이름이 아름다운 마을이 돼서 아름다울 가짜에 마을 실자를 써서 가실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가실성당은 6.25 전쟁 때 이 지역에 동네에 전부 불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실성당만 유일하게 불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 때 그 군인들의 병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군들이 왔을 때는 미군들의 병원으로 쓰여졌고, 또 북한군들이 내려왔을 때는 북한 군인들의 병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당이 온전히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치열했던 전쟁의 상흔도 비껴간 붉은 벽돌 건물. (1985년) 본당이 지어지기 전 프랑스 신부님께서 본당 자리를 물색하다가 낙동강 수로를 이용해 쉽게 타지로 갈 수 있겠다는 이유로 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군요. 외부랑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성당이 잘 보존되어 있죠. 우리 성당은 양식은 신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종탑은 고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프랑스 시민들께서 설계를 하셨고, 또 프랑스 시민님이 이 성당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성당을 지을 때는 한국에서 이만한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님께서 직접 중국에서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시민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망치를 두드려서 단단한 거는 우리 이 성당을 지었고, 조금 덜 단단한 거는 구사제관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아름다운 집, 그 내부는 좀 더 특별합니다. 10개의 창문에는 예수님의 삶이 담겨있죠. 독일의 작가 에기노 바이노트가 2001년에 제작했는데 7번째 창문만 제외하고 아래에서 위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죠, 이게? 네, 스테인글라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네, 이 스테인글라스도
이거는 뭐 이제 한 20년 전에 한 겁니다만 아주 유명한 독일의 작가분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성당에 창문이 10개 있는데 한 창문에 4가지 주절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듯한 기분. 성당의 한쪽에 안나상이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 한국에서는 유일한 성체이죠.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간절한 소원을 빌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일상을 뒤돌아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실성당을 찾아와서 둘러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칠곡 외관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화 같은 일상. 삶의 달달함을 느끼는 데는 뭐니 해도 꿀맛 같은 휴식이 최고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이곳이 여행의 피로를 내려놓을 장소입니다. 아니, 공기도 정말 맑고요. 경치도 정말 좋아요. 이곳 어떤 공간이에요? 경치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의 낭만을 느끼면서 세련됨과 안락함까지 모두 생각한 최고급 캠핑장입니다. 그러면 사계절 내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군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즐길 거리가 있어요?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거기서 보트를 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노천 온수풀이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또 골프장 즐기실 수 있고 숲속 농원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연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캠핑은 힘든데 야외 낭만은 만끽하고 싶다는 약간은 게으른 캠핑족들이 찾는 글램핑. 캠핑 준비 없이도 캠핑 같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화려한 휴식이라고도 불린다죠. 깨끗한 숙박 시설도 구비돼 있어 이곳에서 보낼 특별한 밤이 기대됩니다. 이야, 정말 편하네요. 이야, 침대도 푹신푹신하고 TV도 있고 샤워실도 정말 깨끗해요. 이야, 여기 보니까 없는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캠핑장 가시려면 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곳은 좀 몸만 오셔도 편하게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몸만 와서 재밌게 놀다 가면 되겠네요. 너무 좋아요. 수심 1.3m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수영장은 특별한 레저 공간으로 바뀝니다. 카누를 탈 수 있다는군요. 네, 또를 양손 잡으시고요.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이렇게 저으시면 앞으로 나가세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네네. 처음 해보지만 쉽게 배울 수 있죠. 안전한 수영장 아니라 가족과도 함께 즐기기엔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경치 좋은 곳에서 이런 이색적인 체험하니까 해외 온 느낌도 나고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글램핑의 매력이 눈을 뜹니다. 귀도 예민해지는군요. 바로 이 소리. 글램핑의 활용 점정은 역시 바비큐 파티. 최적의 화력에서 잘 익은 고기와 야채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 캠핑하면 바베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베큐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바베큐는 우선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새콤한 콩나물 무침과 모듬 야채 왕꼬지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핑장만의 오징어 먹물 소금을 꼭 추천드립니다. 음식은 함께 먹어야 제맛. 추천해주신 대로 오징어 먹물로 만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짭조름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에 와인잔에 분위기도 채워서 나눈다면 더 좋겠죠? 경치도 좋고요. 와인도 맛있고 바베큐도 맛있고. 원래 캠핑이라는 게 요리 재미로 오는 거잖아요. 오늘 제대로 즐기고 가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라면 더 빛날 여행의 밤. 누구 하나 힘들지 않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매력이 됩니다.
여기는 또 공기도 좋고요. 또 시설이 보니까 또 뭐 최근에 오픈해가지고 깨끗하고 안락하게 잘 돼 있어서 애들 데리고 오기도 마음이 좀 많이 놓이고. 저희도 애들이 캠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가고 싶어도 뭐 장비나 이게 음식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오면은 일단 몸만 오면은 너무 편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즐거운 하루가 저물고 그냥 잠들기가 섭섭해서 일본 온천을 연상시키는 따뜻한 온수 수영장에 몸을 담궜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워 보이는데요. 오늘 영화 속 럭셔리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영화 같은 여행이고 또 힐링 아닐까요? 밖에는 좀 쌀쌀하지만요. 안에는 따뜻해서 이렇게 아이들도 재밌게 놀 수 있고요. 하늘의 별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고 정말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영화 같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을의 낭만이 무르익는 캠퍼스. 대학가 중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이름난 곳이 있었으니 시네마 캠퍼스라 불리는 계명대학교입니다.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캠퍼스. 영화나 드라마 속 청춘들의 사랑과 열정을 담아내기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쯤 되면 멋진 선배님들이 짜잔 하고 등장해주는 게 기본 드라마의 정석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신하고 선배들이 말을 타고 등교한 곳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 멋진 선배님들 어디 계신가요? 꽃보다 남자뿐 아니라 영화 남남북녀, 드라마 에덴의 동쪽 등 다양한 영상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성서 캠퍼스인데요. 대명 캠퍼스에서 촬영된 곳과 합치면 영화, 드라마 촬영 건수가 무려 86건에 달할 만큼 사랑받는 촬영지입니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 촬영지였던 메타세콰이어 길. 계절이 깊어진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특별한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전통 장독대가 가득합니다. 장독대를 귀여운 강아지가 지키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낙엽이랑 캠퍼스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공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 옆에는 근대 서양 건축물을 그대로 옮긴 듯한 건물은 굉장히 멋스럽고요. 옆에는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도 자세히 보면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뒤에는 서양 건축물, 앞에는 장독대. 꼭 두 시대를 한 번에 보는 것 같다니까요. 사라져가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학교에서 모아둔 장독대에 미술대학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라는데요. 캠퍼스 안에는 이곳 말고도 시대를 초월한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군요. 애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째서? 리틀 잉글리시. Oh, that's great. 내 이름 석자도 못 읽긴 싫네. 이거 학당이었습니까? 이리 오너라! 네, 잉글리시를 영 모르진 않네. 러브, 시네마, 드라마, 트래블. 어떤가? 나와 함께 갈 텐가? 최근 한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인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 여주인공의 고향 마을로 등장했던 한학촌. 학교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학교 안에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축물인 거예요? 이곳은 2004년에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정자인 서운정을 비롯해 계명서당, 그리고 민가 양반 헌옥인 개정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명 한학촌은 옛날 집을 그대로 재현한 일종의 민속촌으로 개교 50주년을 맞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양반 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재현돼 있습니다. 입구자 형태로 배치된 것이 특이한데요. 근데 이 건축 양식을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네,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민가의 양반 한옥인 개정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안동 화해마을의 양진당의 모습을 본따서 지었고요.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계명서당이라는 건물인데 저 계명서당은 도동서원과 도산서원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지었어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영어 기본 테스트를 받는 장면을 촬영했던 계명서당의 구인제와 경천당. 진짜 조선시대로 들어온 것 같죠? 이 공간에서 실제로 다양한 전통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학촌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 차 시연도 있었다는군요. 저번에는 거기서 차 만들었는데. 때마침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은 모습이 멋진데요. I really like that we get to see the Korean culture and wear these dressings. And every Friday I used to come here and spend some time. I really love nature, so it is so beautiful. It is a great experience and a chance for every international student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유생들의 풍류 공간인 서운정에 서면 이유 없이 시 한 편이 그리워집니다. 서운정은 익청정이라고도 불리는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막다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라는군요. 경치가 참 좋네요. 이렇게 정자에서 학교를 바라보니 마치 조선시대 사람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 이 유유자적 좀 더 즐기다 가겠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전혀 다른 추억을 만나는 여행의 묘미. 캠퍼스의 낭만을 즐겼지만 늦가을 만끽에는 조금 아쉬웠다면 강창교를 지나 금방 닿을 수 있는 강정 보령보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와, 진짜 크다. 여기는 캔버스랑은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 시원한 강조개가 있어서 제 마음까지 뻥 뚫리는 것 같고요. 여기가 가을 주간 힐링 코스로 뽑혔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저 특별한 외경 안에 들어가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과 물, 자연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인 디아크. 1층에 들어서면 1000개의 그리팅맨이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맞이합니다.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라는데 덩달아 고개가 숙여지네요. 여기 와서 둘러보니까 네. 물 관련 전시가 많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곳인가요? 저희 디아크 문화관은요, 금호강과 낙동강에 위치한 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서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또 예술도 뭐 음악 공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미술 전시라든지 그걸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고 멋지더라고요. 네네. 혹시 의미가 있나요? 의미 많죠. 저희는 이게 문화관이 처음에 설계할 때 그 공모를 했어요. 그래갖고 외국인이 이거 설계를 한 겁니다. 미국 사람이 설계를 한 건데요. 이 컨셉이 3가지 컨셉입니다. 이 첫 번째 컨셉은 우리가 그 어릴 때 그 개울가에 가서 돌을 던졌을 때 그 물수제비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도자기, 한국의 전통 도자기 모양.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강에 가면 물고기가 막 튀어오르잖아요. 그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모양. 그 3가지 컨셉을 갖고 이 설계를 한 게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영상을 통해 강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이곳. 16개 보에 대한 상식과 총 연장 1757km의 자전거 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 얘가 늦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물이 이렇게 갇힙니다. 예, 갇히고 물이 갇히면은 이제 풀도 자라고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도 자라고 이야. 물고기도 다니고 물은 또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지금 저희 나라는 일반 국민들이 물 부족 국가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니까 물도 좀 아껴 쓰고 물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한
이롭게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물에 대한 피해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뭐 홍수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 전시관을 돌아오면서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도 아껴 쓰고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안을 물로 가득 채우니 건강한 물고기들이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 막 튀어요. 전시실을 둘러보고 3층 전망데크로 나왔습니다. 낙동강의 중심에 놓인 강정 고룡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자연 풍경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앙상해졌지만 그 나름의 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아크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유, 많죠. 저희가 이게 이제 요 금호강에는 저희가 오리배를 탈 수도 있어요. 앞에는 오리배가 있고. 네, 그리고 저 사문진 나루터에서 문화강까지, 저희 디아크 문화강까지 한 4km 되는데요. 유람선이 다녀요. 네, 유람선도 타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갖고, 자전거 대여갖고, 또 힐링으로 저 강정 고룡보도 건너갔다 올 수 있고. 이야, 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까지 다 예. 있네요. 네, 다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까지 왔으니 고령 강정보 자전거길을 달려봐야겠죠. 어린이를 위한 전기 자전거부터 2인용 커플 자전거도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발. 네. 우와, 이야. 네, 안전하게 타고 오세요. 잘 다녀올게요. 우후. 청순한 여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시골길을 달려가는 장면. 청춘 로맨스 영화 속에서 꼭 한 번은 등장하죠. 자전거 전용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영화 속 여주인공이 된 듯 낙동강과 함께 달려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자전거도 타고 전시관도 구경하고 정말 힐링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이 디아크가 밤에 더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밤에 와서 야경 한번 즐겨보려고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찾기. 오늘은 1968년에 영업을 시작해서 50년째 한자리에서 곱창을 팔고 있는 원조집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12개의 작은 가게지만 입소문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만날 남다른 쫄깃함이 기대되네요. 시원하고 얼큰한 전골 요리가 주 메뉴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하모니를 맞추는 소리. 곱창 요리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여기가 역사 있는 곱창 전골집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사장님이 젊으세요. 저희 가게가 3대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할머니가 50년 전에 장사를 시작하셔서 저희가 어머니 그리고 저로 이렇게 이어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 집의 대표 음식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는 환상의 맛이라고 하는데요. 곱창, 대창, 불고기 3가지 고기를 섞은 전골 요리입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굽는 곱창이 아닌 갖가지 재료가 가득 들어간 전골 요리. 기름기가 적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는데요. 한 끼 식사로 정말 든든하겠죠? 깔끔하고 담백한 곱창 전골? 어떤 비법이 담겨 있을까요? 맛이 어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얼큰하면서도 고소하고요. 네.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집에서 쓰는 곱창, 대창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도축장에 가서 직접 곱창, 대창을 손질하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집에 비하면 무척 신선하고 그리고 좀 더 부드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재료와 신선함이 이 집만의 비법이었네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네. 곱창 전골도 있지만 네. 곱창 구이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같은 소에서 나오는 건데 구이용으로 나오는 곱창이나 대창은 전골용보다 조금 굵고 그리고 지방이 좀 더 많아요. 곱창 전골 남길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남은 양념을 잘 활용해야 진정한 고수죠. 국수나 밥을 쓱쓱 비벼 먹어야 한 끼 끝.
동의보감에 따르면 곱창은 기운을 돋우고 위를 튼튼히 한다니 앞으로의 여행에 탄력 좀 받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곱창 전골 3종 세트를 먹어봤는데요. 곱창은 어디에 그렇게 좋은가요? 곱창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라서요. 여성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많이 드셔도 되고 그리고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얼큰한 맛과 쫄깃쫄깃한 이 식감의 곱창. 곱창 덕분에 이번 여행 풍미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풍미 가득한 분위기를 몰아서 이색적인 디저트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우와. 5가지 맛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도심 안에 있었군요. 입구는 일반적인 카페인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남다른 메뉴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커피 향기도 향긋하게 나고요. 아기자기한 소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5명의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이 모여서 함께 작품도 만들고 그리고 강연이나 동아리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품이 있는 프랑스 자수부터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바느질 소품들, 도자기를 예쁘게 꾸미는 세라믹 페인팅, 하나뿐인 손글씨인 캘리그라피, 독립 출판사까지 공방이자 책방이자 카페인 이곳. 10년 내외 경력을 가진 5명의 지역 작가가 만든 문화협동조합입니다. 분위기가 좋죠? 여기에 5분의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활동하면 어때요? 모두 핸드메이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 역시 도움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은 다들 주부니까 주부들은 집에서 살림 고기에서 한정돼 있는데 여기 나와서 여러 동생들과 같이 또 핸드메이드 만들면서 함께 한다는 그 함께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감의 장소에서 만든 것이라 따뜻하게 다가오는 작품들. 크리스마스 기분도 미리 만끽할 수 있고 연예인 친구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잠시 앉아있는데 디저트가 도착했군요. 감사합니다. 차 속에서 봄 향기가 솔솔 풍기는데 샌드위치, 수제 사과잼 등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모두 손수 만든 거라고 하네요. 끝났지. 달짝지근한 게 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차예요? 네, 바로 벚꽃을 직접 볶아서 만든 벚꽃차입니다. 벚꽃차. 네. 추운 겨울날 이 따뜻한 벚꽃차 한 잔 마시면 감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다음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성이 담긴 차 한 잔을 마시며 둘러보니 재미있는 그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찻잔이며 주전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찻잔의 그림도 정말 예쁘고요. 주전자 그림도 정말 귀여워요. 그렇죠.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네. 선아 씨도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저도 체험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빨리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일일 클래스가 진행되는 공방. 크리스마스에 사용하면 좋을 특별한 접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해볼 게 세라믹 페인팅이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네, 세라믹 페인팅이란 바로 도자기 페인팅이라 하고요. 흙으로 한번 구운 촛불 도자기에다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세라믹 페인팅은 최근 인기 있는 핸드메이드 공예인데 도자기에 자기만의 색을 칠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릇과 소품을 만드는 체험입니다. 똑같은 밑그림이라도 사람의 손길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지죠. 조심스럽게 색을 칠해보는데 잘 완성할 수 있을까요?
눈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저 잘했나요? 네, 처음인데도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에 원하는 색깔을 칠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그릇이 완성이 된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집에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이렇게 완성하신 그릇을 놔두고 가시면 제가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켜서 전기 가무에서 구워낼 거예요. 그 과정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 직접 찾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택배 발송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네. 카메라 각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특별한 경치를 가진 장소가 영화의 촬영지가 되죠. 영화 속 그곳, 경산 방곡지. 나무와 물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풍경 앞에 서면 단 한 프레임도 특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와, 경치 정말 예쁘죠? 제가 나 있는 이곳은 경산 방곡지입니다. 영화 호삼간 촬영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진 좀 찍는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촬영자들 사이에서 이 방곡지가 유명한 이유 뭘까요? 쭉쭉 빨아놓으면은 10일에 한 번씩 팔 수 있게 해요. 그것도 한 번 팔 때마다 쭉쭉 빨아줘. 그 쪽쪽 빨아주는 게 바로 이 수박이지. 배우 하정우가 주연을 감독까지 해낸 영화 허삼관. 아들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피를 팔기로 결심한 주인공이 헌혈전 물을 먹던 장소. 방곡지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경관이 너무 예뻐요. 네, 여기는 제2의 주산지라 불릴 만큼 풍광이 빼어난 방곡지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1903년에는 여기를 외반지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보시면 삼성산 자락에 이렇게 소반을 두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외반지라 부르고 지금은 이 마을 이름이 방곡리라 하여 방곡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와도 굉장히 운치가 있는데 봄에 오면 꽃도 피고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봄, 여름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바로 여기가 방곡지인데 봄에는 복사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초록색의 무성한 잎과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과 겨울에는 설경까지 볼 수 있는 사계절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산시 남산면에 자리한 이 작은 저수지가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특히 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펼치기 때문에 사진가뿐 아니라 화가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굵은 가지를 물속에 들이운 버드나무들은 반곡지를 대표하는 나무라는군요. 누군가에겐 최고의 순간이 돼줄 웨딩 촬영지로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수면에 비친 나무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버드나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방곡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총 한 23그루가 되는데 한 200년에서 300년 된 고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바로 300년 된 왕버드나무입니다. 이야, 대부분이 오래된 나무들이네요. 근데 이 나무는 정말 특히 더 오래돼서 그런지 고풍스럽고 멋스럽고 역사가 있는 나무네요. 왕버드나무가 저수지에 이제 비춰진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매년 사진 작가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문광부가 지정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서도 알려져 있고 2013년에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향토마을 30선에도 들어가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방곡지입니다. 수백 년 포스가 담긴 나무의 우아한 자태와 고요한 물결. 아무렇게나 셔터를 눌러도 영화 포스터. 아니, 사진을 예쁘게 찍고 계시던데 네네. 잘 나오나요? 오늘 햇빛은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 평소만큼 잘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제가 하정우 씨 팬인데 영화 허상관에서 이제 그 배경이 됐다고 해서 한번 왔었습니다. 잔잔하고 여기 오래된 고목들도 있고 해서 엄청 많이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특별히 뭐 딴 그 문화가 없었고 우리 일상생활 할 때는 학교 갔다가 오면은 물이 맑았기 때문에 미역도 감고 또 뭐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이 다이빙도 하고 아주 추억이 많이 담긴 곳입니다. 이장님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여행자에게는 삶의 휴식처인 방곡지의 풍경이 추억의 사진첩으로 들어갑니다. 반곡지를 둘러본 김에 함께 둘러보면 좋을 곳.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경산의 특별한 인물들을 기념한 곳이라는데 전시관과 체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니까요. 공원도 굉장히 넓고요. 시설도 깨끗해요. 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어떤 곳인가요? 삼성현이라는 것은 원효, 설총 이런 세 분을 의미하고요. 그 세 분의 고향인 이곳 경산에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이제 꽃피워낸 민족 문화를 체험해보는 문화 콘텐츠 공간입니다. 삼국유사를 완성한 일현, 해골물로 유명한 신라승려 원효, 원효의 아들로 유학의 가르침을 전한 설총. 이 세 성현이 경산 출신이라는군요. 성현들의 정신적 가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효 대사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는군요. 원효 대사는 저서뿐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불교를 알렸다는데 이 춤사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춤이에요? 예, 원효 스님이 그 불교 정신을 가르친 무예 춤인데요. 그 일심하쟁 무예라는 정신을 바로 이 춤으로 알리셨습니다. 춤으로 배우니까 훨씬 더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효 스님의 장점은 어려운 불교 정신을 이렇게 쉬운 언어로 몸짓화해서 대중불교를 전파하셨다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현들을 만나러 갑니다. 신라 유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설총실. 유학자 설총의 생전 철학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왕관을 쓰신 분이 신문왕이고요. 신문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서 있은 분이 바로 설총이신데요. 설총 선생이 하완계라는 꽃의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신문왕에게 임금이 가져야 할 덕목은 충신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삼국유사의 저자이자 불교 학자로서의 일련의 흔적들. 나무판을 뽑으면 그 속에 삼국유사 속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문화관 앞에 미로원.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이 미로 속 길찾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심오한 체험. 선생님, 저희 미로 못 통과할 줄 알았는데 통과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원효 스님도 이렇게 복잡한 자신만의 질문을 미로의 답을 찾듯이 찾았던 이야기가 있죠. 바로 네. 해골 바가지에 물 마시는 거. 네, 바로 그것을 형상해서 만든 건데요. 원효 스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 해골물의 이야기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예요? 바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임간록과 성고성전이라는 두 가지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해골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를 피해서 들어간 동굴의 공간이 알고 보니 자고 일어나 보니 그것이 바로 무덤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서 일체유심조라는 깨달았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오늘 이곳에서 역사 공부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인생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미로도 통과하셨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길 앞으로 행복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있다면서요? 네, 이제 저쪽 언덕으로 가시면 레일 바이크를 비롯해서 온 몸으로 정말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관 좌측 동산에 마련된 사계절 레일 썰매장. 천연 잔디 위에 길이 52m 규모의 레인 8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족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먼저 안전 수칙을 알아봐야죠. 자, 우리 어린이들 준비 다 됐어요? 네. 자, 줄은 꼭 당겨 잡고 엉덩이는 뒤쪽으로 앉겠어요. 최대한 뒤쪽으로 앉고. 자, 준비됐죠? 네. 자, 1조 출발. 쉽게 생각했는데 스피드가 보통이 아닙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서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재밌어요. 이게 속도감도 있고요.
스릴감도 있고 정말 아이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랑 오셔가지고 타면 정말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 즐거운 체험 후 경산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에 경산을 대표하는 과일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있다고 하던데 잘 찾아왔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경산을 대표하는 과일로 만난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이것의 명성지로 딱 등록돼 있다는 경산. 요리를 선보일 이분은 한식 대첩에서 우승을 차지한 요리 고수입니다. 드디어 달콤한 향이 솔솔 나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맛있는 요리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과일이 안 보이거든요. 예, 우리 경산은 대추가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제 대추를 통으로 쓰는 요리도 있지만은 우리는 고를 만들어서 떡갈비에다 넣고 이제 불고기에도 넣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추고는 효능도 좋지만은 우리가 설탕 대신에 자연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탕을 안 쓰고도 충분히 이렇게 맛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에요. 된장 속에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도 있대요.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질 좋은 경산 대추를 양념으로 넣어 맛의 깊이를 조절한 음식들. 먹을수록 속과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대추가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이죠. 비타민C도 풍부하다는군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그냥 떡갈비만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가 있는데 대추가 들어가서 그 느끼한 맛을 좀 싹 잡아주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어볼까요? 생긴 거는 고추장처럼 생겼는데 맛은 달짝지근해요. 이거 뭐예요? 대추고. 대추고요? 예, 예. 처음 들어보거든요. 대추를 삶아가지고 어깨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달여가지고 만든 대추고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 대추고 만드는 날을 굉장히 큰 날로 잡아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만큼 대추도 귀했고 만드는 과정도 아주 기 생각해서 아마 그랬지 않았나 이리 싶어요. 가을 햇대추를 말린 후 푹 구워서 씨를 걸러낸 후 불을 낮춰두면 저절로 완성됩니다. 식후 한 잔의 차로도 마실 수 있죠. 향기가 굉장히 진하네요. 그렇죠. 오, 마시는 순간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이렇게 뻑뻑하죠? 뻑뻑하지만 좀 목 넘기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네. 추운 겨울에 이거 마시면 감기 걱정 없겠어요. 그렇죠. 이게 대추를 먹으면 이제 겨울에는 감기 예방에 제일 좋고요. 또 피로 회복, 자양 강장, 스트레스 해소, 또 이제 이래 다양한 분야에 엄청나게 좋은 효능이 있어요. 한마디로 보약이네, 보약. 보약이에요, 보약. 대추향이 날 것 같은 경산의 골목들. 그중에서도 걷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는 특별한 골목을 식후 산책길로 선택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펼쳐진 추억의 그림들. 우와, 이거는 띠링띠링 전화기네. 여기가 서상동 골목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것을 허물고 삐까번쩍한 새 건물을 들이는 게 아니라 옛것을 보존하고 추억을 되살리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서상동 골목의 기억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으로 문을 닫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다시 태어난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용원입니다. 실제 2014년까지 영업을 했던 곳으로 최근 경산 이발 테마관으로 새롭게 꾸며져 재오픈을 했습니다. 아니, 입구만 봐도 어떤 곳인지 감이 오는데요. 저한텐 참 생소한 곳이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저희 경산 이발 테마관은 예전에 앞에 보여주시는 이 길이 청도로 가는 어떤 메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특히 뭐 경찰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전을 하면서 낙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 길을 재생타운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어떤 마중물 사업으로 경산 테마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이용원은 1956년 문을 연 역사 깊은 장소인데요. 이용업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 오래된 이용기구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895년 스타일의 자유가 없었던 단발령과 관련된 기사들도 있군요. 옛 시설을 그대로 갖춘 중앙이용원의 모습. 손때 묻은 시설이 재밌기도 하지만 좀 불편해 보이죠? 여기에서 안고 여기서 어떻게 감죠? 머리를 숙여서 감고 네? 물을 퍼서 아니 그래요? 물 뿌리게 시죠. 예. 아니 얼굴이 다 베릴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 조리게 시고 감고 이렇게 입수건으로 그러면 이제 머리를 닦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그 시간. 손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당연히 한 20년 젊어 보이게 해줘야지. 이런 아버지 나 심심해. 얌전히 기다리마. 사탕 사줄게. 오, 멋지신데요? 나 정말 멋져. 그 시절 추억을 되살려 스타일 변신에 도전합니다. 다양한 가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촌스러운 스타일인데요. 이것저것 써보는 재미만큼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멋진데? 네, 이곳에 오니까요. 이렇게 이색적인 체험까지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발의 역사, 또 그 시대에는 어떤 머리가 유행했는지, 또 엄청 오래된 바리깡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공부도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색적인 체험까지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된 장소와 여행의 풍미를 높여준 다양한 주변 관광지들까지. 저와 함께한 영화 같은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에서만 보던 특별한 장소에 가보는 것도 신기했지만요. 나만의 여행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영화 한 편 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레디, 액션! 오늘도 인생의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인공인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특별한 장면을 연출해보고 싶다면 영화 같은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행자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 그 속에서 만들어낸 인생 영화 한 편이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최고의 명화로 남지 않을까요?